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혁신점 M2 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겠습니다. 오늘은 나이와 또 건강 상태에 따른 다이어트 어떤 것이 좋은지 또 어떤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고요. 또 웨이트 트레이닝 관련해서도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혁신점 M2 스프닝 심승학 대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따른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벌써 상담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허벅지 쪽하고 이제 발 있는 쪽이 계속 저릿저릿해갖고 이게 조금씩 심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더니 이제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연골 쪽은 다 닳고 뼈도 약간 변형이 왔다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뭐 수술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허리 근육 강화 운동을 조금 하라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그 디스크는 몇 번 쪽에서 4번하고 5번 사이요. 4번, 5번 사이요. 그러면은 네. 통증이 그 엉덩이 뒤편으로 이렇게 외곽 쪽으로 나타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른쪽 허벅지 내려가는 쪽 엉덩이랑 허벅지 네네. 사이 쪽이 무슨 방사통인가? 뭐 네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통증이 조금 있으면서 계속 그쪽에 가려운 것도 아니고 약간 저릿저릿한 느낌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게 운동을 지금 평소에 조금 하셨었나요? 아니면 아예 안 하고 계셨었나요?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운동하실 때는 지금 디스크가 있으시니까 이제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가 그 운동을 허리 디스크에 좋은 운동도 그 사람마다 내가 했을 때 오히려 통증이 느껴지는 운동이 있고요. 네. 내가 했을 때 좀 허리가 편해지는 운동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운동하실 때 보통 보면은 뭐 엎드려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젖히는 운동 같은 거를 하면은 네. 이런 동작을 잘못하시면 허리 통증이 오히려 좀 심해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네. 그런 운동, 그러니까 허리를 뒤로 많이 꺾거나 하는 운동들은 초기에는 운동을 많이 안 해보셨으면 이런 거는 조금 피해 주시고 좀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 중에서 네. 그 고양이 자세라고 네. 하는 요가 자세 같은 거 네네. 아시죠? 네네. 그런 자세로 이제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오른팔을 든 상태에서 왼다리를 뒤로 들고 버티는 동작 같이 이런 가벼운 동작으로 먼저 좀 트레이닝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네네. 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트레칭 할 때 반듯하게 누우신 상태에서 네. 한쪽 다리만 지금 우측이 조금 더 안 좋다고 하셨죠? 네네. 네, 그럼 이제 먼저 우측 다리를 먼저 기역자로 접어두시고 네. 반대편 다리는 뻗어두시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 바깥면을 잡아서 왼쪽으로 다리를 당겨주시면은 허리 그 요추 아랫부위랑 지금 그 방사통이 생긴 둥근 중둔근이나 뭐 대둔근 그 엉덩이 근육 그쪽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좀 이렇게 시원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시고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이거를 좀 병행을 하시는데, 되도록이면은 집에서만 운동하시려면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동센터에 가셔서 운동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센터에 가시면은 그 뭐 데드리프트나 백로망 이런 운동들이 있는데, 요거를 자세를 잘 배워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요거를 잘못하시면 허리가 오히려 좀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런 걸 좀 해주시는데, 또 허리에 중요한 거는 지금 허리가 디스크가 있고 하면은 그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물을 보면 기둥이 있으면은 그 철물 골조라고 생각을 하세요, 허리뼈를. 네. 그럼 겉에 있는 시멘트 같은 게 이렇게 기둥을 받쳐주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기둥이 튼튼하면 그 철 골조에 가는 하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도 없어지고 근육 운동을 하시면 통증을 잘 못 느끼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주시는데 그 기둥을 받쳐주는 걸 또 그 기둥 자체를 받쳐주는 거 엉덩이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엉덩이 네네. 근육 운동을 하시는데 이거 중량을 들지 마시고요. 뭐 워킹 런지라든가 아니면 워킹 런지 같은 게 조금 힘들면 그냥 제자리에서 하시는 런지 같은 거를 먼저 좀 하시고 그리고 혹시 네네. 스쿼트라는 운동 해보셨나요? 네네. 스쿼트라는 운동도 좀 도움이 되실 건데 요거를 하실 때 허리를 네. 너무 과하게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허리를 거의 아, 한 직선 정도로 두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스쿼트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허리를 네.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러니까 여유를 주고 허리 구배를 조금 덜 꺾고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네. 그런 운동들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혹시 집에서 이렇게 누워 네. 계실 때 내가 항상 뭐 병원에 가고 이렇게 물리치료 같은 걸 받으시기가 좀 힘드시면은 네. 반듯하게 누워 계시고요. 그리고 뭐 네. 집에서 이제 누가 내 발목을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네. 이렇게 조금씩 당겼다가 한번 2, 3초 있다가 천천히 놔주시고 다시 한번 당겼다가 한 2, 3초 있다가 천천히 놔주시고 하면 허리가 쭉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네네. 이게 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든지 뭐 센터에서 운동하시면 더 좋긴 한데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이제 좀 자주 풀어주시면은 그 신경이 눌려서 그 엉덩이 쪽이나 뭐 발 쪽으로 가는 통증 같은 게 조금 이렇게 잠깐 동안에도 완화가 될 거거든요. 네. 네네네. 네.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네. 계속 너무 오래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있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네. 제가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다이어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이 라디오를 듣고. 그래가지고 다이어트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인바디 됐을 때 33.2%가 체지방률이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재니까 29.7%로 떨어졌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초대사량이랑 근육량은 그대로고 네, 지방만 줄긴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근육이 전혀 늘지 않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이제 끝나고 아이 픽업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네, 핑계 아닌 핑계로 이제 그렇게 운동을 못해서 이제 늘진 않았겠지만 근데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해보고 싶은데 제가 완전 운동 네. 초짜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시간으로 이제 근육이 조금씩이라도 이제 생기게 하는 운동 같은 거, 근데 진짜 집에서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게 조금 할 수 있는 운동을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우선 그 지금 33.2%에서 29.7%까지 지방이 네, 감량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육 손실이 일단 없고 유지가 되신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래도 다이어트가 좀 잘 되셨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보통은 운동 안 하시던 분들은 운동 뭐 체계적으로 하시면 근육량이 늘면서 지방이 좀 감량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집에서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셨을 때 근육 손실이 같이 안 생기면서 지방만 빠졌다는 거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관절에 무리가 많이 없다고 하시면은 네, 건강한 상태라고 하시면은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좀 이제 대근육, 큰 근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을 대근육. 해주시면 좋은데요. 네, 뭐 스쿼트라든가 그리고 그 뭐 팔굽혀펴기 같은 거 여자분들 하시기가 조금 힘드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에서 네, 팔굽혀펴기 같은 거를 이제 조금 해주신다든가 네. 이렇게 이제 가벼운 운동으로 시작하시는 아, 것도 좋고요. 또 네, 하나 내가 관절이 좀 괜찮다고 하시면은 한 네. 4분 정도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두 번에서 아, 많으면 세 번 정도 하시는 것 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고강도라고 네, 하면은 뭐 플랭크 같은 거 프랭크 말씀하시는 거. 같은 것도 그 인터벌 트레이닝 고강도로 보기는 힘들고요. 아, 그거보다 좀 더 강력한 운동이어야 되는데 내가 관절이 괜찮으시면은 그 집 앞에서 이렇게 전력 질주하듯이 아, 계속 뛰시는 거예요. 아마 한 20초에서 30초 유지하기가 힘드실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다시 조금 이제 회복될 때가 천천히 걷다가 또 아, 다시 한번 뛰고 걷다가 다시 한번 뛰고 하시는데 요거를 음, 정말로 열심히 하시면은 처음에는 2분 유지하기도 힘드실 건데 요걸 네. 조금씩 늘리셔서 한 3분 정도 그래서 많으면 아, 4분까지 해서 일주일에 한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정도 해주시면은 다이어트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량을 늘리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뭐 월수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운동을 하시고 화목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쓰는 맨몸으로 하시는 근육 운동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집에서 좀 더 감량을 많이 시키고 근육량을 늘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뭐 30분 이상은 해야지 뭐 지방이 빠진다 뭐 이런 흔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네. 그냥 스쿼트 뭐 가볍게 뭐 30번, 뭐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30번 이런 식으로만 꾸준히 해도 근육이 늘긴 느는 건지. 그 초기에 설정하실 때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20회에서 한 30회 정도를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뭐 팔굽혀펴기도 하실 수 있는 걸로 3세트 정도 하시다가 근력이 드시면 이제 조금씩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인터벌 트레이닝은 짧게. 이건 오래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운동을 적게 하면서 최고의 효과를 좀 봤으면 하는 네. 많은 분들의 상담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대신 또 열심히 하셔야 또 네. 운동 효과가 있는 거겠죠. 예. 오늘 문자 상담도 많이 주셨는데 문자보다는 저희가 전화 위주로 상담해 드린다는 말씀, 양해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기다리고 있어서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자목이라서 두통도 심하고 또 아기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깨도 많이 아픈데 이럴 때 어떤 운동이 좋을지 추천을 좀 받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일단 일자목이 생기게 된 그 원인을 먼저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약간 선천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목이 네. 좀 많이 아프기는 했어요. 이게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 여성분들은 좀 등 근육이 상대적으로 남성분들보다 좀 약하고 그 골격도 조금 약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등 근육이 약하면서 앞쪽에서 내가 좀 구부정하고 계시면은 뭐 팔에 있는 근육, 아기를 안고 계시면은 저희 알통이라고 하죠. 이두근 같은 근육이 너무 과활성화되거나, 그러니까 좀 단축되고 뭉치거나, 아니면 앞으로 숙이고 계신 상태에서 가슴 근육이 짧아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등 근육이 그걸 잡아주지 못하면 일자목으로 변형되는 게 조금 빈번하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셔야 되나요? 예, 제가 밖에 나갈 수가 없어서. 일자목이면 일자목에 대한 교정은 좀 정확하게 보고 하는 게 좋은데,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그 큰 근육줄이 좀 약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선은 간단하게 하시는 거는 그 집에 수건이나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수건을 넓게 잡으시고 이제 만세 상태에서 수건을 바짝 당기세요. 네, 그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가슴을 앞으로 내민다고 생각을 하면서 수건을 내 목 뒤로 내리면서 날개뼈를 이렇게 접어주는 느낌으로 수건을 강하게 당기면서 내렸다 올렸다 같은 거 반복을 조금 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등 근육이나 그리고 일자목 있는 분들은 보통 보면은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굽으면서 그 저희 날개뼈라는 그 견갑골이 좀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빠져버리는데 그런 것도 함께 나타나서 걔네들을 같이 교정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하면은 그 등 쪽에 대한 운동이 되니까 그런 게 좀 보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목이라고 하시면서 일자목이면 보통 목이 좀 앞으로 빠져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소에 자세를 잡으실 때 기본적으로 목을 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가슴을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목을 완전히 뒤로 젖히시는 거예요. 젖힌 다음에 다시 턱만 끌어당기세요. 그러니까 목은 그대로도 턱만 끌어당기게 되면은 요거를 거울을 보고 해보시면은 내가 옆에서 봤을 때 평소에는 내 쇄골 그 뼈 있죠? 어깨 바깥쪽에 있는 볼록 솟아오는 그 뼈보다 내 귀가 좀 많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슴을 편 상태에서 뒤에서 고개를 완전히 젖혔다가 턱만 그러니까 목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턱만 당겨주면은 내 귀선이랑 그리고 그 쇄골 끝에 있는 그 볼록 올라와 있는 뼈의 선이랑 거의 일직선상에 좀 들어올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테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통 같은 경우에는 목 근육이 일자목으로 해서 뭉치면은 그 두통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목 근육 같은 걸 좀 풀어주시는데 그 마사지 볼이라든가 마사지 볼이 없으면 집에 뭐 가벼운 뭐 테니스 공 같은 거 있죠. 네, 그거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것도 없으면 손으로 저희가 목 뒤에 만져보면 중간에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그 좌우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근육들을 손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풀어주시는데 목을 완전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좀 풀려요. 그러니까 목을 숙이고 하시면 안 풀리고요. 목을 완전히 젖힌 상태에서 뭐 소파 같은데 기대서 하시면 좋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열심히 예, 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든 그런데.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679번님의 문자 상담입니다. 집에서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 자전거 단계가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5단계로 타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적당한 단계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사람마다 근력에 따라서 차이도 생기고 뭐 관절에 따라서 차이도 생기니까 정확하게 몇 단계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네.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은 만약에 내가 이제 30분 동안 뭐 사이클을 타고 운동을 하시면은 초기에 한 뭐 5분 정도 아니면 뭐 한 적어도 한 2, 3분 정도는 가벼운 무게로 먼저 이제 관절을 좀 풀어주시고 허벅지를 저희가 이제 골반이나 허벅지를 많이 쓰면서 사이클을 타셔야 되잖아요. 그쪽에 이제 혈액을 좀 많이 이렇게 좀 모아줘서 웜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지금 5 정도로 타신다고 하면은 뭐 강도를 조금씩 올리시면서 8단계까지도 괜찮으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셨다가 어느 정도 한 20분이든 10분이든 유지를 하시고 이제 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다시 뭐 5단계나 4단계 이렇게 낮추면서 그래서 강도를 약한 상태에서부터 이제 올라갔다가 서서히 낮추면서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지방을 감량을 한다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단계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네네. 저 단계부터 좀 높여가면서 또 내려오면서 그렇게 네네. 하시는 그러니까 거지. 변화를 주시는 게 좀 도움이 한 몇 되실 것 분 같아요. 정도 타면 좋은가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운동을 오래 하셨다고 하면 1시간 이내까지는 타셔도 괜찮으시고요. 네. 운동을 뭐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면 내 체력에 맞게끔 하시는데 보통은 이렇게 그냥 주기적으로 한 3, 40분 정도로 운동을 하시다가 가끔 어떤 날은 처음부터 뭐 8단계를 그 바이크마다 강도가 다 다르긴 한데 굉장히 네. 좀 힘들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은 잠깐 줄여서 한 1분 정도 하시고 또 다시 단계를 올리고 줄여서 또 끝까지 단계를 올리고 해서 좀 짧게도 이렇게 트레이닝을 하시면 근육 발달이라든가 그리고 뭐 몸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 같은 것도 좀 분비를 촉진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다이어트나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변화를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829번님 다이어트 하면 한 번씩 치팅데이 있잖아요. 네. 많이 먹고픈데 어느 네. 정도 먹어야 적당할까요? 치팅데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들은 뭐 드시고 싶은 거를 드시기도 하는데 네. 내가 다이어트를 잘 조절을 하고 있다고 하시면은 치팅데이를 하실 때 뭐 당연히 좀 내가 운동량이 굉장히 많고 근육을 좀 많이 근육 활동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하시면 좀 더 드셔도 되긴 하세요. 네. 근데 치팅데이를 할 때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날 그 정하시는 것보다 내가 네. 운동을 강하게 한 날 치팅데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전날 치팅데이를 넣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도 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거를 좀 마음껏 드신다고는 하지만 좀 양질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드시고 너무 정제된 탄수화물이라든가 뭐 그런 거 뭐 초콜릿 같은 걸로 치팅데이를 하면 당연히 몸에 안 좋으니까 네. 좀 좋은 음식으로 치팅데이를 해주시고 운동을 좀 강하게 하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강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그 전날 치팅데이를 넣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이세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토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있는 다이어트 아무리 해도 효과가 없거나 또 어떤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가 있는지 궁금증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2대의 전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474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혈당 조절 가능한 다이어트 음식 좀 추천 좀 받고 싶다고요? 혈당 조절 같은 게 혈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탄수화물을 드셨을 때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단순 탄수화물 단당이라고 하죠. 그런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혈당을 좀 급격하게 많이 끌어올리게 되니까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뭐 저희가 좀 흔히 잘 알고 있는 현미밥이라든가 뭐 고구마, 군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좀 그 혈당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리니까 군고구마 같은 건 안 되고요. 달죠. 네네. 그래서 이제 현미밥이라든가 삶거나 찐 고구마 같은 아니면 뭐 단호박 이런 것도 이제 찌거나 삶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고구마 드실 때도 그 이렇게 저 드시다 보면은 그 섬유질 있잖아요. 이렇게 그 줄기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를 좀 같이 꼭 드셔야 되고요. 그런 걸 드셔야지만 고구마 기능을 좀 잘해요. 혈당을 좀 많이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혈당을 제일 많이 올리는 거는 단일 식품으로 봤을 땐 탄수화물이 제일 많이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단백질이 많이 올리고 지방이 제일 적게 혈당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음식을 드실 때 탄수화물이랑 요걸 따로 다 드시고 뭐 단백질 요거 두 가지만 참 드셨을 때는 제일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따로 드시는 것보다 단백질 따로 드시는 것보다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같이 드셨을 때 혈당이 제일 많이 치솟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방지하시려면 지방을 꼭 같이 드셔야 되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더 올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지방을 먼저 드시고 탄수화물을 드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를 많이 잡아주고 그 올라가는 최고 수치도 많이 낮춰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뭐 삼겹살 같은 거 괜찮아요? 네, 삼겹살이 그래서 그 다이어트 식품으로 소고기는요? 좋은 게 소고기도 좋고요. 지방이 오히려 껴있는 부위를 드시는 게 더 좋고요. 달걀을 드실 때도 노른자를 꼭 같이 드시는 게 훨씬 다이어트에도 좋고 혈당도 많이 안 올리게 되고. 보통 노른자는 안 먹고 흰자만 먹게 되는데 같이 먹어야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 노른자 이제 안 드시는 게 예전에 이제 너무 잘못 알고 계신 그 정보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신데 노른자 꼭 같이 드시고 콜레스테롤 걱정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 체내에서 이렇게 흡수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상이 안 생기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식사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시고, 또 하나 방법은 식사 중에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네. 4398번님 무릎이 안 좋은데 어떤 운동부터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무릎이 워낙 여러 가지로 안 좋으실 수가 있어서 무릎 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기능적인 문제인지에 따라 다른데 요거는 만약에 무릎이 기본적으로 안 좋다고 하면은 일단 뭐 기능적인 문제라고 보면은 엉덩이 근육이라든가 허벅지 근육이 안 좋을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 근육이나 그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을 먼저 좀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집에서 폼롤러나 이런 걸로 좀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은 엉덩이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을 많이 풀어주시고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은 특별한 다른 운동이 없이도 좀 많이 호전이 되실 거고요. 그럼 다리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운동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근육이 뭉쳤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니까 그렇게 먼저 통증을 완화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근육이 그렇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단축됐다는 거는 근육이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실 때 만약에 뭐 도구가 있다면은 레그 익스텐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집에서 운동한다고 하면은 스쿼트 같은 거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니까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문고리 같은 거를 잡은 상태에서 좀 매달리면서 무릎에 가는 그 저항을 좀 줄여주면서 하시는 것도 좀 좋고요. 무릎 안 좋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무릎 안 좋아서. 그리고 이 스태퍼 운동? 이거는 정확한 자세 좀 알려달라고 하셨나요? 스태퍼 같은 경우에는 그 계단 밟기 운동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는 건데 그 스태퍼 운동 같은 경우에도 내가 운동을 하실 때 내가 허벅지 앞에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시는 수도 있고요. 내가 엉덩이 쪽 근육을 사용해서 운동을 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좀 스태퍼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매일같이 허벅지 앞 근육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시면은 무릎 관절이 좀 상할 수도 있으세요. 근육이 뭉치면서 상할 수도 있고 하중이 많이 가서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힙을 뒤로 살짝 뺀 상태에서 내가 뒤꿈치 쪽에 체중을 약간 주고 눌러준다고 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쓰면서 무릎 관절을 좀 덜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 상담 전화 받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이제 근육 운동을 하는데 이게 네. 매일매일 이게 같은 부위만 해도 이게 효과가 괜찮은지 그 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집에서 운동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헬스장을 가는데 할 네. 줄 아는 운동이 이제 정해져 있고 제가 좀 상체 위주로만 하고 싶어서 하는데 맨날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맨날 똑같은 부위만 해도 그냥 이렇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똑같은 부위를 매일 운동을 하실 때 강도가 굉장히 약하다면은 똑같은 부위를 매일 하셔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요것보다 좋은 거는 그래도 운동 강도가 좀 약하시더라도 격일로 운동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세요. 저희가 근육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이 이제 파괴가 되고 그 손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 시간 동안에 이 근육이 다시 이제 회복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내가 오늘도 운동하고 내일도 운동하고 모레도 운동하고 쭉 연이어서 운동하면 근육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뭐 잠 못 자고 일하시고 하다 보면 과로로 쓰러지시는 것처럼 근육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좀 성장이 더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이어서 운동을 하셨다고 하면은 이 총량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한 3일 정도에 그냥 몰아서 운동을 하시고 이틀 정도 쉬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좀 효과적이실 거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하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여자분들은 이제 하체가 너무 두꺼워질까봐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긴 하신데 혹시 그런 이유 때문에 안 하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다리가 좀 네. 안 좋아가지고 하고 나면 좀 그래서 상체 운동 위주로만 하고 있었거든요. 우선 그 하체가 안 좋으신 게 있으면 그 안 좋은 쪽에 대한 운동을 좀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운동 꼭 같이 좀 병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하체가 안 좋다고 하면 이제 안 좋은 거를 좀 이렇게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운동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상담을 받고 하시면 좋고요. 이제 상체 운동 하실 때도 내가 만약에 뭐 5가지를 하루에 했다고 하면은 뭐 한 2가지를 오늘 하고 3가지를 내일 하고 하는데 똑같은 부위별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시켜가지고 다른 부위를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 세트 수를 늘리시든지 좀 그 운동 중량을 늘리시든지 해서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하루 정도씩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방송 시간이 다 돼서요. 상담 네, 여기까지만 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혁신점 엠터스피닝 심승학 대표 모시고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해서 상담했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많이 주셨는데 일일이 다 상담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심승학 대표 모시고 내일 운동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고용센터 정호근 팀장 모시고 실업급여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